네, 국회법 개정안 논란으로 정치권이 연일 시끄러운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진곤 경희대 개관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발언을 들어보면 이게 이제 향후 국정 운영을 위한 선택이다, 이런 평가가 전반적인 것 같은데요. 이진곤 교수님,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또 그것도 211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점이 이제 아마 박 대통령으로서도 그렇고 여당 지도부로서도 이게 참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제 대통령은 일단 그 정부의 입장을 그렇게 분명히 말한 거죠. 그 메시지를. 이것은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법이다, 이 정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이것을 서명하겠다든가 이거는 아직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렇죠.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직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 대통령한테로 그 이송할 시간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 또 받아서 대통령이 재가를 하든 아니면 또 돌려보내든 한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직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대통령께서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당 지도부와 긴밀히 논의를 함으로써 이 법안의 성격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앞으로 향후 이 법이 이제 시행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전까지도 충분히 충분히 논의하신 끝에 그래도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때는 국민이 좀 그 명분이 있다 이러겠지만은, 그 당장 이것을 그 여당 지도부와 그 입법 취지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받기 전에 우선 그렇게 결정하시지 않을 걸로 믿고, 또 그렇게 하시면 명분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여당을 향한 것이다, 아니면 야당과 다시 협상해라, 국회 차원에서 재검토해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김만흠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향후 국정 수행을 위한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한다면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갔을 때 우선 여당과의 관계도 말끔하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국회와의 관계도 안 되고. 저는 그래서 애초에 대통령께서 이 국회법 개정 내용이 두고 조금 불만이 있다면 우려가 된다 정도의 표현을 하고, 당장은 이제 초점을 두는 가운데 최종 마지막에 거부권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을 것인데, 이걸 두고 지금 모든 쟁점을 몰아가고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공무원연금 개혁 정말 시급한 문제다라고 했었는데,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여야가 타협해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라든가 또 이것이 확장된 다른 공적연금이나 국민연금 문제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바로 그런 문제가 뒷전에 밀리게끔 모두 여기 집중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거고요. 이진곤 교수께서 지적했다시피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211명이나 233명 중에서 211명이나 그렇게 찬성해서 결정한 거라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통령께서 우려가 되지만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단정적으로 정부의 국정 수행을 마비시키는 법이라든가 위헌 논란이 있다든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조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본인의 입장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조금 질책하듯이 혼기한, 이게 저는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국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된 것이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시행령 수정안을 연계했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이 아니고 본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게 바로 그 문제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저렇게 심각하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까닭도 사실은 배경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그동안에도 야당이 이 법을 연금법 혁신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 제도를 혁신한다고 했는데 거기다 야당은 여러 가지를 붙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붙였다가 또 기초연금도 붙였다가 이렇게 하면서 얕은 연계시켜서 통과시켰다. 그러다가 결국은 세월호 시행령 이야기하다가 정부가 또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아예 그 부분 자체를 말이죠. 법으로서 국회법 자체를 바꾸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통령은 이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이 계속 그렇게 갈 경우,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입법부가 입법 독재를 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수행에 있어서 하나하나 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심각한 우려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에 더욱더 이 심각함을 이제 말했는데, 사실은 그건 문제죠. 왜냐하면 입법부가 입법 활동을 하면서
하나하나 각 개별 법률안마다 그 심의하고 심사해서 통과시켜야지. 아 이거 통과시키려면 이거 같이 통과시켜. 안 그러면 나 못해. 예. 이건 이제 문제인데 사실은 또 또 하나가 거기서 결정적인 이제 걸림돌이 뭐냐면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장. 또 새누리당 그 지도부 입장도 또 이해 충분히 해줄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공무원 연금법 개혁을 그 연금법 개정안 이걸 통과를 못 시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야당이 노하면 그러니까 다른 떡 하나를 더 주고라도 통과시켜야 하느냐 아니면 이거 주기 싫으니까 그럼 공무원 연금법 개정 그 자체를 없었던 걸로 해버려야 되느냐 이제 이런 아마 그 진퇴유곡에 처해서 어떤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선택을 한 건데 그런 점에서는 친박 의원들은요 애초에 대통령 뜻을 충분히 알았더라면 사전에 당 내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죽어도 안 된다든지 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통과시킨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건 다 지도부 이름해놨다 이제 와서 안 된다고 유승민 물러가라 그럼 다른 사람 누가 들어오면 그 사람 또 얼마 만에 또 물러나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친박이 대응하는 건 좀 문제고 오히려 대통령과 지도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친박으로서는 정말 메신저가 돼가지고 양측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이런 쪽을 생각해야 되는데 무조건 말이지 물러가라 이렇게 되면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부 책임론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 아까 사안을 연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지적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과제였습니다만 다른 너무 심각한 사안, 그러니까 국회법 수정안을 건드린 거는 좀 꼬리가 몸통 흔든 거 아니었냐 이런 지적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꼬리가 몸통 흔든 얘기는 그쪽 적용하기보다는 시행령이 법을 흔들 경우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둘 간에는 직접적인 연계는 없습니다만은요.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런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5월 임시국회까지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법을 통과시키는 최우선 과제였고 야당 또한 지금 이대로 세월호 특별법 관련 시행령이 이대로 지금 집행이 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마지막 시작하는 시점 아닙니까? 이번에 뭔가 여기 시정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요. 서로 어느 한쪽은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최우선에 두고 있었고 야당은 이 시기 때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월호 특위가 그대로 가동될 가능성이 있어서 시급한 문제였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쪽이 최우선하는 거 저쪽이 최우선하는 걸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고받는 것들이 서로 좋지 않은 걸 가지고 주고받았다면 문제가 되겠는데 서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협상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과연 그래도 되겠느냐 아니면 여당 내부에서 판단에 따라서 이것은 주고받을 문제가 아니라 치킨 게임처럼 우리 못하더라도 가자라고 했다면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판단 속에서 심지어는 지금 김무성 대표 얘기가 나옵니다만 김무성 대표까지 추인을 했기 때문에 협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잘 진행이 돼서 아까 지적했다시피 211명이나 동의해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김성우 홍보수석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당 내부에 그동안에 없어진 것처럼 보였던 친박들이 줄줄이 나와가지고 이제 또 오늘 모임까지 계속 갖춰서 상황이 생겼는데요. 그 본다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던진 거 아닌가 봅니다. 지난번 5월 2일 날 합의에 대해서 월권이라고 던지기 시작하면서 5월 6일 날 본회의가 무산됐고 이번은 그래서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고 있는 시간에 새벽에 그래서 통과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국회 구조상 서로가 우선하는 걸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긴 합니다. 네, 두 분 뭐 의견을 들어보니까 솔직히 여당은 진퇴양난인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당 지도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약간 보조를 맞추는 듯한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도 몸을 약간 낮추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뜻을 완전히 거슬러 가지고 그러면 서로 각기 갈 길을 가자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정부와 여당은 2인 삼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둘이면서 하나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을 가져야 될 텐데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대통령의 뜻이 지도부에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또 당 지도부의 뜻이 충분히 대통령에게 이해되지 않는 이를테면 소통의 부재 때문에 빚어진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 잘못했습니까? 결국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보필하고 있는 사람들 참모들 또 거기다가 지금 당에는 없습니까? 당에도 있잖아요. 두 분이나 정무특보가 있지 않습니까? 정무특보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대통령의 뜻을 지도부에 충분히 잘 설명을 하고 서로 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그게 정부 특보의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친박이라고 나서서 오늘 뭐 회의까지 하셨던 분들, 이분들이 대통령의 뜻을 그렇게 잘 하신다면 당연히 거기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지도부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이 이렇다. 또 지도부의 뜻이, 지도부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대통령한테도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대통령, 지금 보면 대통령만 외롭게 딱 놔두고 전부 주변에서는 난 몰라라 이런 식으로 있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지금 이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생각하면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붕괴하실 수도 있는 거죠. 도대체 뭐냐 이렇게. 그다음에 여당 지도부가 도대체 어떻게 내 뜻을 이런 식으로 거스리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당의 입장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긴밀하게 만나서 이것이 정말로 앞으로 국정을 뒤흔들 그런 이른바 독소 조항이냐 아니면 이것도 사실은 선언적일 뿐 실제로는 이것이 과거와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당신들이 이 법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정부를 계속 사사건건 그 발목을 잡을 법이냐 아니게 할 수 있느냐 그 대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충분히 논의를 하면 세상에 논의를 해서 안 풀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 일은 명백히 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적인 의미가 더 있다. 왜냐하면 만약 순수 법적인 문제라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당장 세월호 문제 때문에 생기면 거기서 국회에서 수정 변경을 요구했을 때 정부가 이거는 우리가 법 취지대로 한 겁니다 하고 보냈다. 그러면 그 권한 정의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땐 누가 판단합니까? 결국은 대법원이나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너무 뭐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문제는 이 정치적 갈등부터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당청 간의 소통 부족이 빚어진 결과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당내 분위기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친박계가 모임을 가졌고 또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친이 친박 구도에서 이제 친박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 계기로 다시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첫날 이후에는 침묵하고 있을 뿐이지 뭐 특별하게 본인의 그 자세를 바꾸거나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김무성 대표의 좀 행보가 좀 최근에 저는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광주 봉화를 가면서 물병세례도 맞아가면서 광폭 행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폭넓은 지지를 받는 그런 추세를 만들었었는데 바로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이 문제 터지면서 당과 대통령은 완전히 뜻이 일치한다라고 얘기해버리고 나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국회에서 결정했던 건 뭡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최근에 김무성 대표는 너무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엄호하려고 좀 무리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 국회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해서 결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그냥 소통의 부족에 차온 문제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보는 시각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질책하거나 훈계하거나 하는 식으로 한 접근이 거기서 비롯된 거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뭐 사전의 소통 문제라기보다는요. 저는 이미 지적하셨지만 현재 내용도 이전의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전은 그 시행령이라든가 다른 행정입법들이 기존의 모법의 취지에 반하거나 내용이 다를 경우에 뭔가 그것을 다시 통보해서 시정 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시정이라든가 수정 변경이라는 용어가 없었을 뿐이지 합치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것은 뭔가 수정이라든가 변경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강제성이 결국 있는 것이고 기존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있는 것인데 다만 국회가 이렇게 강제할 수단은 없는 거죠. 서로 입장이 충돌했을 때 결국은 사법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고 유승민 대표 관련해서는요. 유승민 대표가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가는 국정 기조하고 다른 면을 많이 보이고 있죠. 세금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또 야당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 같은 것들이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 원내대표 스타일의 한 흐름이 당에서 그런 거 기조가 흐름을 형성한다고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정운영 분위기하고 충돌한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뭔가 꺾으려는 그런 것도 반영이 되겠다고 보고요. 하나는 다른 짐작입니다만은 혹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관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행령에 대해서는 세월호 특위
위원들도 굉장히 반대해가면서 문제 있다고 지적하면서 광화문에서 농성까지 하고 그랬던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거의 똑같이 수용 없이 지금 입법 예고를 하고 이제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걸려 있으니까 청와대와 정부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한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각자가 풀어가는 해법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이제 해법이 중요하잖아요.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뭐 선택지라는 게 뻔한 것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만약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이때 이제 이 새누리당이 그것을 아예 제의에 붙이지 않고 뭐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제의에 붙여서 통과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제의에 붙여서 부결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이 이런 길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다 말이죠. 새누리당으로서는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같이 참여해서 통과시켰던 법을 이제 와서 그걸 제의에 붙이지 않고 그냥 19대 국회를 넘겨버린다? 어쨌든 다 딜레마란 말씀이시죠. 이것도 그 무책임하고 그렇다고 통과시키도 그렇건데 이게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여당을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되면요. 여당이 뭐 그것을 통과시키거나 거부하거나 여당은 완전히 힘이 빠져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야당이 지금 계속 공세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도 뭐 이종걸 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것뿐 아니라 시행령 당장 고칠 게 뭐 11개다 뭐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돼. 이렇게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것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간의 갈등 구조를 더 깊게 만들겠다는 이런 정치적인 공세의 의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소돼 간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방율 지정의 어부지리라고 둘이 싸우면 이익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보는 거죠. 그렇게 즐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대통령께서는 물론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화분하고 붕괴하고 특히 입법부가 그동안 공무원연금 계획이라는 이 국가적 국민적 과제를 가지고 그걸 고려를 해서 국회가 정부를 이렇게 몰아세우냐 이런 섭섭함도 있었겠지만은 이번 참에 새누리당을 완전히 눌러버리면요 이거 회복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새누리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또 새누리당은 앞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그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안 그러고 이걸 순수 법적으로 뭐 통과시키냐 마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그다음에 오는 문제는 정말 복잡해지는 거죠. 어떤 길로 가든 아무튼 딜레마하고 쉽지 않을 거란 문제신데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에 대한 좀 해석을 서로 양보해서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강제성이 있는 것이죠. 해야 된다, 통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국회가 해석권은 가지고 있지만 강제할 수단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청와대라든가 행정부 쪽에서 했던 시행령하고 국회에서 해석하는 쪽하고 다를 경우에는 결국 사법부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이미 정의아 의장이 아마 했겠죠. 국회 사무처에서 해석을 해서 통보를 했죠. 국회가 이렇게 개정한 것이 행정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있어가지고 국회의 취지를 어긋나지 않게끔 하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본인께서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정에 초점을 뒀으면 예컨대 지금 뭐 공무원연금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제라고 뒀으면 그것을 먼저 하는 초점을 둬야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장악력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결국 무리가 생기는 거고 여당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길 뿐만이 아니라 이렇다 보면 저는 내년 총선 때까지 자칫하면은 국회와의 관계도 복잡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국정수행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래서 대통령께서 좀 합리적인 선택이 좀 가능했으면 보고요. 국회로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서 제의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통과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은 현 출석 의원들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까지 있고 해가지고 2단계까지 가면 더 복잡해지니까 이 상황에서 좀 서로가 좀 달리 생각해 봤으면 한 생각.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국회가 해석권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회가 너무 지나치게 해석권을 강조를 해버리면 그게 그야말로 위헌 시비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건 이제 아까 김 원장 말씀하셨지만 사법부 영역이니까 국회에서는 어떤 뭐를 해석해서 이게 이 법 뭐 그게 어긋난다 그렇게까지 너무 국회 입장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 것이 이 정쟁을 오히려 수습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